돈을 부르는 운공부. 김원지음. 출판 위즈더마우스. 낭독 I am 나는 명상. 1000억 부자는 하늘이 내도 100억 부자는 내 운이 만든다.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운을 몰랐을 뿐이다. 들어가며. 오늘부터 당신의 재운이 반드시 좋아진다. 과연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릴 적 돌아가신 할머니가 돈다발은 귀신도 벌떡 일어나게 한다고 하신 말이 떠오른다. 하물며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오죽할까? 우리의 삶에서 돈은 떼래야 뗄 수 없는 애증의 대상이다. 갖고 싶지만 생각만큼 쉽게 손에 넣을 수 없고, 가지고 있다 해도 더 갖고 싶어지는 것이 돈이라는 존재다. 내가 명리학을 접하게 된 계기도 돈과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나는 30대 초반까지 총 5번의 이직을 했다. 대학에서는 공학을 전공했지만 적성에 맞는 다른 일을 찾고 싶었고, 당시의 젊은 패기로는 능력에도 자신이 있었기에 잦은 이직에 대한 주변의 우려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경영 컨설턴트부터 외국계 기업의 마케터, 라디오 PD 등에 이르기까지 꿋꿋하게 여러 번의 변화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전문성을 키우겠다며 대학원에 진학해 경영학 공부도 병행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며 보낸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선택들은 대부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이직을 할 때마다 연봉은 들쭉날쭉해졌다. 게다가 길어지는 대학원 공부에 학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마침 첫 아이가 태어났다. 어느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한숨 짓게 되는 순간들이 늘어갔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서 사주명리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다. 그 순간 마음이 본능적으로 이끌렸다. 이른바 팔자라는 것을 공부하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명리 공부가 깊어지면서 커리어 선정에 신중을 기하게 되었고, 현재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으니 운명에 대한 공부는 어느 정도 소득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주변인들의 운명을 같이 고민하는 명리 상담도 하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내 자신의 고민도 계속하고 있다. 재운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다.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부자를 만났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몇백억대 자산을 일으킨 자수성가형 부자부터 평범한 월급쟁이였지만 재운의 기회를 잘 잡아 매달 월급의 서너 배를 월세로 받는 사람. 자신의 재운은 부족하지만 주변인의 재운을 슬기롭게 활용해 수십억대 부자가 된 스타트업 대표 등 다양한 케이스를 접할 수 있었다. 그분들의 사주를 들여다보며 분석하다 보니 확실히 알게 된 점이 있다. 세상에는 분명히 재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재운이 좋은 사람들은 운의 원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자신이 타고난 부를 최대한 활용한 반면, 재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미래의 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몇 번이고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해두어야 할 점이 있다. 재운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운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 재운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재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미 결정되어 사람마다 정해진 돈의 그릇을 키우거나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 답을 명리학의 기본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명리학은 운명의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 8글자와 시시각각 변하는 운의 상호관계를 통해 운명의 이치를 분석한다. 이러한 명리학에서는 타고난 명과 그때그때 운이 상호작용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삶의 핵심 역량이라고 말한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내가 내린 의사결정의 산물이고 내일의 나는 현재 내린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삶은 그렇게 흘러간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명리학을 이용해 타고난 운명의 각 시점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적용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을 미리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양력으로 2019년 8월 1일 낮 12시에 태어난 사람은 기해년 신미월 경오일 이모시에 태어났다고 한다. 이 정보는 불변이다. 2017년이 정유년이고 2018년이 무술년인 것처럼 한 해의 띠가 한자 2개로 구성된 것에 우리는 익숙하다. 이처럼 월, 일, 시에도 2글자의 한자가 배정된다. 그러면 연, 월, 일, 시의 정보는 총 8개의 한자로 표시되며 이를 팔자라고 한다. 내 팔자가 좋네, 나쁘네 하는 바로 그 팔자이다. 각자의 팔자는 그때그때 변하는 매해의 운과 만나 좋은 운, 나쁜 운을 만든다. 가령 2020년 쥐띠해는 경자년이다. 비유하면 경자년이라는 누구에게나 같은 시기에 공평하게 배급받은 밀가루 반죽이 기해, 신미, 경호, 이모라는 사람마다 다른 빵틀로 들어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나온 빵의 모습이 사람마다 다르고 한 해의 운도 다르다는 것이다. 사주명리는 그때 운이 좋으냐 나쁘냐에 그치지 않고 건강, 애정, 사업, 학문, 재물 등 인생사와 관심 분야별로 시기별 운을 예측하고 노력할 부분과 조심할 부분을 조언한다. 좋은 것은 더 좋게 하고 나쁜 것은 피하자는 것이다. 15년 넘게 사주를 들여다보고 연구해 오면서 만난 사람들은 2가지 부류였다. 어떤 사람들은 명리학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미래가 다 결정되었다는 듯이 스스로 의사결정 내리기를 빠르게 포기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단연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었다. 열심히 일만 한다고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부를 생산하는 핵심 요소는 자본, 기술, 노동이다. 물론 고전 경제학에서는 토지를 중시하기도 하지만 21세기에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본이 없는 사람은 기술을 익히거나 노동을 제공해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일부를 나누어 가진다. 그러나 부의 생산에 있어 자본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 관리에 너무 무관심한 것도 자본주의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자산을 관리하는 일도 많은 조사와 고민, 발품의 결과이지 결코 불로소득이 아니다. 경매로 집을 산 사람에게 물어보라. 경매 입찰 후에 퇴거 협상을 위한 논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임대사업자에게 물어보라. 지역 상권에 공실이 생기기 전에 빠르게 리모델링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기 해야 하는 부담과 노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러나 자산의 관리에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노력을 넘어선 어떤 시점의 결단이 중요하다.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도 투자 타이밍을 놓치면 남들이 우량 자산을 확보할 때 뒤처진다. 노동으로서의 일도 중요하지만 단지 열심인 것만으로 부를 축적하기에는
현대 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부자의 벽은 너무 높다. 사주명리는 이런 결정에도 도움을 준다. 운명의 이치 속에 부의 지름길이 있다. 그렇다면 사주를 안 보면 부자가 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단 나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지금 내 주변을 흐르는 기운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안다면 사주를 안 봐도 된다. 팔자, 8글자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성과를 내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매해 들어오는 운에 대한 해석은 현재의 유불리를 가늠케 한다. 돈을 벌고 싶다면 유리한 기간에 투자하고 불리한 기간에 조심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를 멀리해야 한다. 사주는 나의 본질과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도록 돕는 도구이다. 수단은 무엇이 되어도 상관없다. 현재 상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접근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사주명리는 완전한 운명론은 아니지만 사람의 기본 운명 틀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돈의 그릇이 재벌 총수가 아닌데 무리하는 것은 사주의 순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돈으로 인해서 나와 내 가족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부를 축적해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겸손한 목표로 부의 최종 도착지를 설정한 운전자는 모두 종착점에 도착할 수 있으며 이것은 15년간 다양한 사례를 상담한 결과에서 나온 강한 믿음이다. 그러면 사주명리라는 도구를 통해 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보기로 하자. 대한민국 1% 부자들의 운을 분석한 결과 부자의 운이란 관성, 인성, 비겁, 식상, 재성의 5가지 기운이 고르게 나를 감쌀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완벽한 기운의 조합을 가질 수 없기에 부족한 운은 마음속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 하고 많아서 넘치는 부분은 의식적으로 그 기운을 줄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자존자본을 확립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그런데 금융권에서 인정하는 50억 또는 100억 원 이상의 큰 부자가 되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5가지 기운 중에 한두 가지 핵심 기운을 남보다 월등한 강점으로 가져가야 한다. 사주 명리에서는 한두 핵심 기운을 강점으로 타고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확률이 큰 반면 뚜렷한 강점이 없는 사람은 자존자본 확립 이상으로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주에는 큰 부자는 운명적 요소가 강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 책은 큰 재운을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노력으로 가능한 수준인 자존자본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썼다. 자존자본이 최종 목적인 독자라면 바로 2장으로 넘어가도 된다. 그러나 사주는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것이기에 소수의 통계적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타고난 운명과 상관없이 큰 부자를 꿈꾸는 독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5가지 기운의 일부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여 타고난 돈그릇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기로 한다. 방법의 개요는 사주 자체의 강점을 타고난 사람의 특징을 연구하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타고난 돈그릇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타고난 그릇을 과하게 키우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돈은 크게 벌었는데 가족 간의 화합이 손상되거나 건강을 잃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운을 대대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적당한 정도로 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특별한 사주 구성을 제외하고는 나에게 너무 많거나 없는 것은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강점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과하다, 과소라는 것이 사실 약점인 부분이며 이를 보완하는 일은 물론 필요하지만
큰 성공은 약점을 보완해서가 아니라 강점을 강화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큰 부자가 되려면 나와 인연이 많은 기운 중에 한두 개를 나의 강점 후보로 삼고 이것을 극대화해야 한다. 개인의 강점 후보가 될 수 있는 기운은 2장에 내 사주 이렇게 확인하라에 따라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8글자의 사주로 바꾸고 내게 좋은 기운을 찾는 방법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5가지 운 각각을 강점으로 타고난 사람들에게서 관찰되는 특징을 소개하려 한다. 그 기운을 잘 활용해 부자가 된 사람을 이해해야 돈을 버는 운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어떻게 따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관성을 강점으로 삼은 부자. 득도경지의 인내심. 관이란 나를 통제하는 기운이다. 나의 본능을 누를 수 있는 인내심이 높은 수준에 다다른 사람만이 관성을 강점으로 삼을 수 있다. 고연봉자 또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제품을 납품하는 사업가 등은 큰 조직을 등에 업고 살아간다. 만일 현재 직장에서 고위 임원이 되면 수억 원의 연봉이 가능하거나 내가 운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큰 조직에 장기 납품할 수 있다면 관성운을 활용해 부자가 되는 것을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큰 조직 안에 있든 큰 조직을 위해 일하든 조직과 함께 성공하는 핵심은 인내심이다. 15년 전 유명 대기업의 비서실장 및 계열사 부사장까지 지낸 분을 만난 적이 있다. 회사원으로 그 정도 성공했으면 이미 연봉만으로도 꽤 많은 돈을 모았을 것이다. 여기에 약간의 재테크를 겸비했다면 50억 원 가까이는 자산이 있을 테니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의 연봉까지 이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30년 직장 생활한 데는 대단한 비결은 없습니다. 오래 잘 버텼던 거죠. 당시 필자는 사회 경험이 적었기에 버티는 것이 엄청난 성공의 원칙인 줄 몰랐다. 오히려 리더십이 없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도 했다. 그에게 따지고 싶었으나 당시 연배 차이가 너무 커서 더 묻지 못했다. 자연의 법칙에 근거한 사주명리 관점으로 보니 그 말이 이제는 이해된다. 대자연에는 선과 악이 없다. 나라는 존재와 주변이라는 환경만 있을 뿐이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처마 밑에 피해 있어야 생존하는 것이 대자연 속의 인간이다. 관성운을 극도로 활용하려면 주변의 강한 기운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생존해야 한다. 회사의 상사에게 고객에게 왜냐고 묻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를 누르는 강한 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게 된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내 주변의 나무요, 풀이라는 수준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묵묵히 버텨야 한다. 사주의 관성운이 잘 발달된 사람들도 물론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생각으로 버티는 마음이다. 만일 내 사주의 관성운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자기 기준의 불합리한 상황에서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없는 관성운을 만들고 그 기운을 극대화하여 부자가 되는 수준까지 가고 싶다면 득도의 수준까지 갈 각오를 해야 한다. 상대방이 법을 어기는 수준이 아니라면 주변 사람의 모든 행동은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어려우면 관성운으로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인성을 강점으로 삼은 부자, 늘 자신을 낮추는 마음. 앞서 인성을 학습의 우드로 설명했다. 인성이 없는 사람은 늘 배우는 마음을 가져서 균형을 맞추라고 했다. 그런데 자존자본 확립 수준이 아니라 인성운으로 큰 부자가 되려면 학습의 마음 수준을 넘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언제나 부족한 마음을 가지는 수준까지 낮아져야 한다.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자존자본 확보를 위한 인성 사용법이라면 인성을 강점으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식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만나는 모든 것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수십 년을 외길 인생을 걸어온 장인들은 심지어 다른 사람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경지를 설정하고 늘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며 아는 것도 반복하고 모르는 것도 배운다. 그런 면에서 여러 번 창업에 성공한 사업가 H씨는 타고난 인성을 강점으로 삼은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태어난 시에 인성이 잘 발달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도 늘 새로운 정보라면 앞서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보다 식견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삼고초려를 해서 모시고 배운다. 돈은 이미 수백억 원이 있다 보니 쉴만도 한데 세상의 새로운 변화를 앞서 배우고 싶은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한다. 자신이 아는 지식과 지혜는 언제라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그는 타고난 인성운의 덕을 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성의 기운으로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지식을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H씨의 마음가짐을 평생 가져가야 한다. 비겁을 강점으로 삼은 부자, 군중 속 고독의 인간관계. 비겁은 나의 동료도 되고 경쟁자도 된다. 숲속의 나무 하나하나는 무리를 지어 있기에 숲으로의 가치도 있지만 바로 옆의 나무와 비교되기도 하는 원리다. 사주의 비견을 강점으로 사용하여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동업자, 투자자들과 잘 협력하여 성공을 이룬다. 물론 함께 했기에 수익을 나누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 성과를 키워서 자기 몫을 크게 만든다. 여기서 그들의 공통점은 사람보다 상황을 믿는다는 점이다.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변하면 사람의 행동도 변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한다. 한마디로 먹고 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대자연의 법칙에서는 당연하다. 동물들이 추우면 동굴을 찾고 따뜻해지면 들판으로 나오는 것과 같다. 비겁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동료들과의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의리라고 생각한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좋은 친구로 남고 박수칠 때 헤어지는 지혜를 실천한다. I씨는 여러 사업을 하면서 동업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비거분을 잘 활용한 부자였는데 같이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면 한 박자 먼저 부드럽게 이별을 구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했다. 더 흉해지기 전에 파트너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될 사람을 빨리 구한다. 이것을 사람을 쓰고 버린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I씨는 비즈니스에서 도움이 안 될 사이에 붙잡고 있는 것은 정의나 의리가 아니고 질척거림이라고 했다. 그는 세련된 이별 공식 덕에 사람들의 원망도 사지 않고 새로운 동업자도 쉽게 찾는 평판을 가지게 되었다. 만일 나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I씨 같은 냉정함은 체질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비견운을 극대화하는 것은 만류한다. 식상을 강점으로 삼은 부자, 기꺼이 미움받는 용기. 식상은 실행력이며 강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내가 사주의 타고난 기운 이상으로 실행력을 가지려면 두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는 건강관리이다. 체력이 약한 사람이 야근을 많이 하면 면역이 저하되고 잔병치레가 늘며 때로는 중병에 걸린다. 잘 먹고 잘 쉬며 잘 운동하기를 습관화할 수 있어야 나의 체력보다 좀 더 일해도 문제가 없다. 다른 하나는 남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원래 강력한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은 일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과만을 바라보기에 주변 사람들의 강점에 둔감한 사람들이 많다. J씨는 대기업 기획 파트의 고위 임원인데 늘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로 유명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남북이 아쉬운 점은 일 중심으로만 살다 보니 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동료가 없었던 것이다. 회사 오너는 일을 잘하니 연봉도 많이 주고 승진도 잘 시켜주었지만 회사에서 그는 늘 외롭게 보였다. 재미있는 점은 제이 씨가 자신이 혼자라는 점에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프로의식이 없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어릴 때부터 친한 선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친구를 만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회사가 유치원인가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장이건 직원이건 회사 동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섭섭해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배려한다. 사내에서 적을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서는 내 회사를 성공시킬 수 없고 조직에서 최고 연봉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남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말이다. 식상의 힘으로 성공한 가장 큰 사례는 스티브 잡스이다. 그는 사주 8글자 중에서 식신과 상관, 즉 식상이 총 5개였다. 그가 애플에서 여러 갈등을 겪은 이야기는 유명하다. 자신이 데려온 전문 경영자에게 쫓겨나기도 했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직원 중에 그에게 스트레스를 안 받은 직원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건강한 갈등을 통해 이 세상에 없던 제품들을 만들었다. 물론 그는 개인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만 56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말이다. 식상운은 이렇게 과소비하면 체력적 문제를 가져온다. 이제 우리도 결정할 때이다.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남 눈치를 안 보고 때로는 옆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강력한 업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가? 필자 본인은 자존자본만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적당한 식상운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으로 답을 대신한다. 재성을 강점으로 삼은 부자, 타고난 부의 쿠기를 최대치로. 마지막으로 재성을 강점으로 삼은 부자를 이야기할 차례이다. 그러나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 책의 취지는 자존자본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재성운이 뛰어난 사람들의 목표 집착력을 배워 적당한 수준의 부자가 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존자본 확보보다 더 욕심이 나서 큰 부자들의 재성운을 연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팔자에 50억, 100억을 타고난 사람이 아닌데 그 운을 연구해봤자라는 것이다. 오히려 관성, 인성, 비겁, 식상운을 큰 부자의 수준으로 극대화시키다 보면 확률적으로는 적지만 간혹 팔자에 없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재성을 강점으로 타고난 사람은 돈팔자를 타고난 사람이다. 금수저 팔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자수성가의 경우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의 그릇이 남달리 큰 모습이 사주에 보인다. 그것만은 배워서 따라할 수가 없다. 하지만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큰 돈복을 타고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조차 다른 삶의 영역에서 아픔이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만 집중할 일이다. 지금까지 사주에서 중요시하는 인생사의 5가지 운 영역을 알아보았고 이 영역들을 자존자본 확보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자존자본은 나와 내 가족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규모의 돈을 버는 새로운 부자의 개념이다. 물론 50억, 100억 이상의 큰 부자도 존재한다. 그래서 꿈이 더 큰 분들을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다음 장에서는 간단한 사주 명리의 이론을 공부할 것이다. 내 사주의 5가지 운 영역에 대한 간략한 이해와 함께 자신의 재운을 가늠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 2장의 이론편 후에는 실제 사업이나 회사에서 성공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의 사주를 살펴보고 그 비결을 알아볼 것이다. 그들의 사주 구성을 통해 얻은 통찰력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한 실천 요령은 4, 5장에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행복의 자본을 마련하는 운을 열어보자. 사랑합니다. I am 나는 명상 코코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 돈을 부르는 운공부 아주 일부만 발췌하여 낭독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꼭 책을 소장하셔서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낭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돈은 좋아지세요.